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오늘 다양한 교육으로 풍성한 추석 맞이 상담 대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9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또 오늘 함께 또 새로운 우리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권지웅 선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생님의 소개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빌려 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명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네. 빌려 쓰는 사람들이요. 네. 과연 무엇을 빌려 쓰고 어디까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기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빌려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들, 즉 세입자들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단체에서 활동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모셔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요새 사실은 주거 문제에 빌려 쓰는 어떤 부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겠지만 또 청년들 얘기도 잠깐 주셨네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기사를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을 5,000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무려 네. 3만 명이 넘는 네. 분들이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네. 함께 보셨나요, 혹시? 네,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절실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심각하고 현황이 어떤지 좀 네.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다들 이미 아시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로 부모님에게 큰 돈을 물려받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로밖에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근데 이제 도시에 있는 월세나 전세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열악한 공간으로 내몰려서 사실 특히 서울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은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지하방이나 옥탑방 혹은 고시원이라든지 여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것이라고 분류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7.2% 정도의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1인 가구 청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길 걷다가 저 친구 혼자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가 3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서 1명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집에 있거나 지하나 옥탑방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심각하네요, 좀. 네.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거 문제, 청년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 대책들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또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 2013년도 정도부터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생겼죠. 그러니까 네. 원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오래 살았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점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민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지원해도 대부분 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주거 보장을 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게 네. 공급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 주택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행복주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이 한 2천만 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 정도만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금을 보존해 주거나 혹은 아니면 저리로 빌려주거나 네. 혹은 아니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최근에 생기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로 최근에 생겼습니다. 서울은 네. 올해가 처음으로 지급하는 네. 세상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방, 네. 고시원, 네. 그리고 또 옥탑방까지 네. 주택의 규모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에서 네.
청년 3명 중에 1명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서울이 조금 더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네. 정말로 청년들이 현재 그런 처지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연령으로 나뉘어서 보면 전체 국민들의 주거 빈곤율에 비해서 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더 열악한 건 전체적으로도 확인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의 청년 주거 빈곤율이 좀 더 높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서울은 가장 높은. 아, 네.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네. 많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많은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렇죠. 서울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나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네. 또 기회를 바라보고 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되는 마음으로 이 도시 지역에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런 올해부터 시작된 이런 네. 월세 지원 사업이나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청년 관련한 정책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 주거 상담 센터도 개소했어요.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연령만 겪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또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부모님이 도와주는 네.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그리고 아니, 또 부모님이 그렇죠. 올라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런 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상담할 수 있도록 청년주거 상담센터가 올해 개소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거를 둘러싼 경제적인 어떤 네. 능력 또는 또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같이 수반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일자리가 또 있어야 월세를 또 낼 수도 있고 네. 또 월세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고 자금이 모여야 좀 더 괜찮은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듯이 네. 청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순한 어떤 지원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단기 일자리로 모집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 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원래 구할 수 있었던 단기 일자리들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더 몰린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코로나기 때문에 좀 깎아줄게 뭐라든지 네, 네. 뭐 예를 들어 이자를 좀 천천히 네, 내도 돼 이런 맞아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고정경비 중에서 워낙 주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월세를 2달,2달치를 못 내게 되면 계약이 해지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에도 퇴거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별로 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혹여나 그런 청년들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그 공간까지도 나와야 되면 훨씬 더 삶이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까지 좀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고요. 네. 뭐 좀 더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상담 자리긴 하니까 좀 의견을 드리거나 네.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상담 센터도 그 중에 네. 하나일 테고 네. 또는 그 외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좀 네.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울시에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전월세 네. 보증금을 보증금 지원해주는 지원 센터. 센터.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데가 있군요. 최초에 네. 이 제목이 나왔던 배경은 예를 들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1,000만 원 네. 정도가 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야 그 다음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집주인께서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제때 주시지 않으면 네. 새로 들어갈 집에도 계약이 사실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단기로라도 서울시가 일정 정도 그게 월세 보증금이든 네.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던 단체고요. 기관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임대차 분쟁 전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담들을 거기에서 받으셔도 좋고요. 법률적인 상담도 가능한 거죠. 물론입니다. 네. 이런 그리고- 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워낙 이제 임대차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늘 여겨져 와가지고 네.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도 그냥 내가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집주인과 뭐 입주할 때 아니면 살고 계시면서 혹은 아니면 퇴거할 때 뭔가 이건 부당한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네. 너무 뭐 무섭기도 하고 네. 소송 비용도 내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조정할 수는 없을까라고 할 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한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됐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그냥 간략히 본인의 처지나 이런 게 좀 상황이에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서 꽤 절차를 거쳐서 잘 상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상대가 되는 임대인도 모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마 그렇죠. 보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어떤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도 거기 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한번 네. 가보셔도 됩니다. 아.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화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법 개정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기보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주택을 계약하면 내가 1년을 계약했더라도 최대 2년까지는 주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세입자들이 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2년이 끝나고도 내가 여기에 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아. 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요. 네. 어. 그러니까 한 회에 한해서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좀 더 살고 싶어라고 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최장 2년까지 그러면- 1회 안에서. 네, 네. 네. 그래서 특별한 사유란 뭘까 궁금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네. 뭘까 그 사유가 아니어야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세입자가 그 공간에 살면서 2달치 월세를 미뤄졌다거나 네. 혹은 아니면 그 집을 막 고의로 부숴버렸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 많지는 네, 않겠죠. 네. 그러거나 혹은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집을 빌려줬다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되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냥 집에 벽지에 뭔가를 칠해서 그것이 집을 고의로 파손했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걸 심각한 수준으로 부쉈을 네. 때 하나는 거라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테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이 본인께서 거기에서 살게 될 사유가 있었을 때나 네. 혹은 아니면 본인의 집주인의 그러니까 부모나 아니면 자손이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증명되었을 때만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주장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코로나나 이럴 때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이제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만 좋게 50만 원에서 뭐 많게는 150만 원 이렇게까지도 다 네,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찾아다니시는 게 얼마나 그렇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고 또 집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큰 변화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는 건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빌려 쓰는 사람들의 단체에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문의사항이나 또는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최근에 네. 평소에도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더더군다나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네.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각박해지고 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이제 대표님을 찾아와서 또 단체에 호소하셨던 어떤 어려움들이 조금 더 있으셨는지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면서 네. 함께 좀 모색을 해보셨는지 네.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네. 함께 해주시면 좀 좋은 팁을 네, 얻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생각나는 하나는 사실은 네. 어떤 팁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 네. 약간은 이런 처지에 계셨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례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네. 하나는 코로나가 1차로 유행했을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크게 유행했을 확산이 때가 됐어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맞아요. 네. 1차가 3월이었고 지금이 약간 2차라고 여겨지는데 그때 사실은 그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단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쩌면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쪽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건 방을 개별로 쓰시더라도 사실은 화장실을 같이 쓰셔야 되고 그렇죠. 복도도 그렇죠. 되게 좁기 네. 때문에 마주칠 네.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방역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 쪽방촌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쪽방촌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쪽방촌이 아닌 곳에도 사실상 쪽방촌과 고시원이 있는 공간에 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이지 않은 곳을 찾아갔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공식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찾아가서 좀 기자분들도 같이 대동해서 보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네, 곤혹스러움을. 근데 되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 거였냐면, 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 전에도 여기 공간을 떠나시지 거의 못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좁아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되려 그렇게 외부인이 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조차도 네. 방역 차원에서는 네. 침범에 가까운 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설마 그렇겠냐라고 일단은 그 활동하시는 분이라도 한번 찾아뵈야겠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려 이렇게 함부로 방역을 하겠다고 거기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네. 요청을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불쑥 가는 해주겠다고. 게 네. 어쩌면 더 그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고 네, 네, 그 네. 주변에만 갔다가 네. 왔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해지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간혹 다른 임시 일자리라도 구하셨던 분이 그 일자리조차도 없어졌다면 근데 코로나를 겨치면서 그런 공간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쪽방촌도 공식적인 쪽방촌이 있고 네. 공식적이지 않은 주거 형태의 쪽방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차도 네. 사실은 굉장히 여의치 않는 상황들이 있으셨네요. 네. 네. 그렇게 그런 들으니까 또 부분이- 걱정이네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했는데 약간 조금 최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게 세입자들에게는 좀 큰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네, 이야기 드렸던 네. 나에게도 드디어 어떤 권한이 하나 생겼거든요. 네. 네. 세입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세입자는 생겼는데 늘 의리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드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뭔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근데 세입자로서도 충분히 주장해도 좋을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그 동네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주거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설득력이 있어 왔는데 안 됐다가 네, 어쨌든 네. 이게 통과됐을 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0살 지나고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이사를 해왔대요. 아. 그러니까 30이 좀 넘으셨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에 정이 좀 들면 그게 되게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미운 마음이 들었대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아. 왜냐면 네. 왠지 어느 이유로든 이 공간을 떠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고 그래도 4년은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는 네, 네. 동네에 좀 정도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울컥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게 네. 잠을 자고 네. 거기서 먹고 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나 또 내가 그렇게 지내는 곳에서의 적응하는 면이 사실은 잦은 이사를 통해서 계속 겉도는 삶을 사는 그렇죠. 것이 같이 이어졌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로 살면서 동네 주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왔어요 이랬을 때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아이고 우리 주민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시는 반면에 그냥 뭐 이야기를 하다가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더 약간 뜨내기로 생각하시는 네. 경우도 네. 있죠. 근데 이게 그 월세라고 하는 건 거기에 더 안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에 처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것인데 그렇게 여기니까 그 본인께서도 아이고 뭐 나도 여기에 좀 다른 집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동네를 자기 동네로 못 여기게 되는 거죠. 좀 저는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인간의 삶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 길게 보면 짧지만 근데 하루하루로 치면 그 700 며칠을 사는 건데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기에 살면 다 주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내가 어떤 계약 관계로 거기에 머무는가에 따라 네. 또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정주의식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네.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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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네. 아직 저희도 오늘 이제 처음 들어서 네. 좀 잘 알지 못해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네. 하시나요? 저 이렇게 불러주시면 꼭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 임대차 관련해서는 그 권리 관계가 아직까지는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대략 다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이걸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관 청년주거상담소라든지 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 그냥 물어봐 주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이제 계약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께서 야 이게 못을 이렇게 박으면 이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야 이거 한 20만 원 떼야겠다. 네, 그런 그리고 경우 있죠. 그렇죠. 뭐 문지방이 좀 달랐으니 뭐 또 한 6만 원 정도 떼야겠다. 근데 이제 이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측에서 그렇죠.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하나 박았다고. 근데 막 따지고 들기도 어렵고 이러다가 그리고 잘 모르겠고 뭔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크게 뭔가 이게 소송을 다퉈도 네. 내가 못을 박은 건 맞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면 그 원상복구의 의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임대주택이 그 주택이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됨에 있어서 되게 어떤 심각한
손실이나 파손을 했을 경우 그것을 원래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들어올 때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임대주택으로 쓰는데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집에 네. 문이 없으면 그렇죠. 곤혹스러우니까. 네. 근데 그 문을 파손해서 문의 기능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복구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모드를 하나 박았다고 해서 이게 임대 목적물로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벽지가 약간 훼손됐다고 해서 그것도 2년 전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건 네. 원래 그 임대로 2년을 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그게 달라진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쟁으로 가시죠. 뭐 이렇게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집주인께서 얘 뭘 아는가 보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줄 테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좀 못 안 박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들은 되게 상식선에서 주장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주눅드니까 저도 사실은 집주인께 곰팡이가 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환기를 안 해서 이런가? 그런 네. 이야기들이 종종 올라와요, 카페에.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막 그 중개사들끼리는 그런 것도 있대요. 이게 어떤 가구 뒤에 그 이제 곰팡이가 피면 네. 세입자가 조금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가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인데도 곰팡이가 피면 그건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약간 합의된 기준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그 사실은 세입자가 고의로 곰팡이를 피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네. 책임을 네. 우리가 분분하게 가르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 주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들도 계속적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주장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으니까. 네. 그 앞서서 말씀을 막 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주민이 되는 거 또는 또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장하고 또 해결해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집을 따로 두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훨씬 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한다는 게 그건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딱 안정적 주거를 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 공간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 미달의 주택이 아니면 좀 안정적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주거비 부담이 자기가 월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뭐 25%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그건 좀 적절한 주거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예를 들면 25%보다 더 많이 낸다. 100만 원을 버는데 25%도 넘게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을 낸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거비 때문에 무언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조금 못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옷을 샀어야 될 시기에 사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 낮게 한다거나 이런 건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나가서 사실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긴 한데 여성이 좀 더 그것을 더 먼저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집까지 가는 길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하면 그게 주거지로서 역할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종전에는 환경적인 요소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까지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그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서울의 도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1인 가구가 확실히 자살 문제나 또 코로나 블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고립되고 또 취약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찾기가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뭔가 마음이든 건강이든 주거 환경이든 여러 가지로 참 불안정할 것 같은 이 1인 가구 분들에게 좀 필요한 마음이라든가 또 필요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좀 용기가 되는 한마디와 더불어서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제가 조언 드리기보다는 저도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네. 이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외로움을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사실 연락하기에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자니 그것도 그 친구한테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나에게도 이게 또 친구를 만나자고 하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에서 또 할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래도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역시나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조금 가까운 친구 한 두세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한테라도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야, 뭐하냐, 뭐라든지. 네네네. 그러면 그 친구도 역시 비슷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네. 보려고 하고 있었어. 아니, 야근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게 그 되게 뭐 사실 대화할 것도 없는데 전화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들었다가 근데 전화를 그렇게 한 1분에서 1분 30초라도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 저는 좋아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네. 듭니다. 네, 그 1인 가구라는 환경에 있는 그 친구들끼리 조금 교류를 하거나 해도 네. 좋겠네요. 또는 대표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네. 것이 조금 연결되거나 하는 네.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네. 회원들이 막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는 거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필요할 때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예전에는 반찬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또 반찬, 밑반찬 이렇게 해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해도 이게 양이 많으면 뭐 몇 날이고 그것만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같이 만들어서 나눠 네.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에 같이 함께 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민달팽이라는 그 의미가 네. 달팽이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아,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왜 그- 단체 이름이 네. 그렇게 나왔는지 갑자기 쏙쏙 네. 들어오는데요. 그 농촌 지역에서 네. 민달팽이를 직접 많이 보셨던 분은 그 왜 징그러운 민달팽이라고 하는 걸로 했냐. 아, 근데 네. 생각보다 민달팽이가 좀 징그럽게 본 적이 생겼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막 그 어떤 농촌 지역에 작물을 막 갉아먹고 이러니까 아. 막 소금 뿌려서 그 민달팽이를 아우. 잡고 이랬던. 아유, 심지어 농촌에서도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네. 아, 근데 여튼 네. 이제 청년의 처지가 마치 자기 보금자리가 없는 채로 음. 살아가는 민달팽이처럼 그런 처지 같다라고 해서 그 상징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아마 그런 분들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이 이제 최근 들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 특히 오늘 그 빌려 쓰는 사람들 또 민달팽이 유니온 이런 단체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거는 혼자 할 수는 있지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그래서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달팽이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네. 사실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물론 개선되고는 있지만 네.
좀 더 주거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을 수 있는 좀 네. 좋은 새로운 대책으로서의 네. 제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들이 있어서 거기에 행복주택 알림이 이런 걸 등록해 두셔도 돼요. 아, 네, 그러면 평소에. 새로운 집이 뜨면 이렇게 문자가 알림이 오는 뜨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실은 저희에게 좀 낯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 본다는 경험이 모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것과 다르게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한국에는 주택 문제 풀려고 하면 내 집을 가져야지 이런 신념이 되게 강하게 강하죠. 있어요. 강하죠. 왜냐면 집을 갖지 못하면 되게 여러 가지 모욕을 받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기도 하고 집값이 오르면 또 전세가나 월세도 같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진 못했거든요. 1980년대에 자가 점유율,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2015년도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네. 얼마나 늘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네. 단 1%도 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990년부터 네. 그 매년 50만 원씩 주택이 공급됐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정말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그 이제 한국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국가들은 자가 점유율이 60% 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네. 한국은 지금 55%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편에 네, 속하나.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도가 되는 국가가 거기는 도시국가라고 해서 되게 작은 도시의 국가가 전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땅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땅 위에 있는 아파트를 그 국민들에게 팔아서 네. 자가 점유율이 높은 경우지 그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도 한 10명 중에 4명의 국민들은 빌려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높죠.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빌려 쓰는 사람인 채로도 있는 그대로 좀 안전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막 몇십 년을 오르지 않는 보장받았는데 금액으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오를지 알고 싶어 이런 그렇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절대 오르면 안 돼, 점점 내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5% 정도는 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예견?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소박한 이야기인데 근데 국민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늘 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런 세상 말고 좀 다른 세상 만들자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당장 뭔 소리냐 지금 당장 짓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거 만들겠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테지만 조금 길게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집을 살 테니까 집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 말고 네. 지금 내가 빌려 살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서 그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긴 합니다. 이게 좀 너무 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좀 작은 제안을 하나 네.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네. 이제 네. 이번에 졸업을 한 그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졸업 후에 자격 시험이 계속 유예가 그렇죠. 되면서 네. 자격증을 아직 못 받아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으니 그 자취 비용 계속 느는데 네. 어제 깜짝 놀란 게 원룸 한 4평 정도 되는 원룸이
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월세가. 네. 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40만 원 하겠지 했는데 핫한 지역이었나요? 굉장히 요새 어쩌면 앞에 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또 그런 어려움에 놓여 네. 있는 게 되게 좀 심각할 텐데 적어도 이렇게 대학가 지역의 원룸이나 이런 네. 곳에서는 좀 월세를 올리는 것을 조금 하지 말아라 권고를 어,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대학가 지역에 사는 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네. 어떤 지원을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네. 많이 이렇게 권고해 네, 주시고 네. 하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싼지 몰랐어요. 아, 정말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최근에 이 코로나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아. 국가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어요. 어떤 거냐면 네. 코로나 상황으로 그 임차인들의 소득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와. 그래서 협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네. 지침이요. 그래서 네. 이건 물론 이제 상가로부터 먼저 시작한 건데 예를 들면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임대료도 줄여야만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고 그렇지 않은 예외 상황은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만 다시 원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이 좀 안전하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은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열지 않기로 동의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상인들만이 분담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거기 임대 놓고 있는 임대인들도 함께 분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전제해서 그렇죠. 합의한 네. 어떤 임대료 선이었던 네.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 합의가 깨져 버렸는데 누군가는 그 합의와 전혀 상관없이 임대료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게 제가 꼭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네. 이야기는 꼭 해보겠다. 네. 네, 아유, 오늘 사실, 이게 청년서부터 또 1인 가구서부터 또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 집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사실 총망라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서러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거기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이제 바람이기도 했고 또 이 지역의 주민이 되고 싶은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기도 한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어떠한 또 다른 아주 세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잠깐 들어서 뭉클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청년의 집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준다는 것은 청년과 함께 미래를 조금 더 상상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그런 길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대상과 관련한 어떤 주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코로나와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가 이 얘기는 좀 꼭 한마디 하면서 내가 좀 들려주고 싶은 딱 네. 한마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말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빌려 쓰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세입자가 안전한 세상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도 나중에 언젠가는 세입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가 세입자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회여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와 관련된 거의 첫 번째 권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참에 네.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좀 들어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고충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세상에 너무나 뭉클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당장의 급하고 당장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뭐를 알아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월세 보조금 지원센터를 비롯한 자원도 알려주셨고요. 더불어서 이게 제도나 정책이 갑자기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약할수록 함께 뭉쳐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어야 또 우리가 그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런 귀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신 우리 권지우 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이렇게 차분한 진행을 함께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다시 도움 한번 많이 감사의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시민들과 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